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NCS 스마트 혼합 훈련에서 바리스타 이론 수업을 맡게 된 김광희 교강사입니다. 총 20강을 수업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바리스타 지식 함량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목차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0차 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1차 시부터 17차 시까지가 커피 이론, 커피 필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에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에 20차 시 보시면 20차 시는 바리스타 실기, 요거는 실기 시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출제 기준하고 매뉴얼하고 동영상에 관련된 것을 보여주면서 채점이 어떻게 되는지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8차 시, 19차 시는 뭐냐? 이거는 실제로 실습 중에서 치게 될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에스프레소 커피 음료 제조에서 2개를 보게 되고, 커피 음료 제조에서 2개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에스프레소 커피 음료 제조는 에스프레소 만드는 데부터 추출하는 데까지가 하나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음료,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 그 다음에 사케라토까지 만드는 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커피 음료 제조. 커피 음료 제조는 우유 스티밍이 하나 있고, 우유 스팀한 우유로 메뉴를 만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에스프레소 커피 음료 제조, 커피 음료 제조 각각 2개씩, 그 다음에 실기 하나, 이렇게 해서 총 6개를 시험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차시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시는 커피와 개론에 대해서 하게 될 예정이고, 커피와 개론에서 1차 시는 커피의 전설에 대해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2차 시는 커피의 유래에 대해서 하게 될 예정이고, 3차 시는 커피 식물학, 커피의 재배부터 그 다음에 수학, 분류까지 총망라해서 수업을 하게 될 예정이고, 수확한 커피 생두를 지역별로 분류하고 특징을 알아보고 원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게 될 예정이고, 6차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4, 5차 시. 6차 시는 커피 추출입니다. 커피 추출은 밑에 13, 14, 15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커피 추출은 기계를 이용한 에스프레소 추출입니다. 에스프레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고, 13, 14, 15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 기계를 제외한 다양한 기구에 대한 추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차 시 보면 커피 로스팅, 원두를 직접 볶을 때 어떻게 볶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그 다음 볶은 원두를 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맛있냐 맛없냐에 대해서 향미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7차 시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단종을 오리지널로 볶을 수도 있지만 혼합해서 볶는 것, 즉 블렌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8차 시는 카페 메뉴 구성, 메뉴를 어떻게 구성하고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는지에 대해서 하게 될 거고, 트렌드 분석, 요즘 유행하는 커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12차 시는 커피 기계의 운영입니다. 커피 기계 사용법부터 청소법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AS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차 시는 커피 매장 영업 관리, 커피 매장을 어떻게 영업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17차 시는 우유 스팀에 대한 이론하고 라떼아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할 1차 시 커피와 계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펴시고
교재 일단 3페이지를 펴놓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페이지 보시면 보기 전에 잠깐 설명드릴게. 칼디의 전설에 대해서 조금 이따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칼디의 전설을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자세하게 공부를 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경기하고 수도권 지역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지금 보시면 카페 칼디, 뭐 칼디 커피, 여기도 칼디가 있고 이렇게 칼디라는 이름으로 총 17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구에서 여기도 보시면 뭐 커피 볶는 칼디, 칼디 커피숍, 제주도는 칼디 선물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총 23개소 합쳐서 40개소 40개소의 커피숍이 영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칼디의 전설이라는 내용을 조금 알고 짚고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됐습니다. 자,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이 소년이 칼디입니다. 칼디고 칼디 커피의 전설이 나오는데 전설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5가지인데 이 중에 핵심이 3가지가 있고 나머지 기타가 2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2가지는 뭐 요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고 기타 3가지, 핵심 3가지가 첫 번째 칼디, 두 번째가 오마르, 세 번째가 마호멧입니다. 마호멧이고 여기서 오마르하고 마호멧은 그냥 내용이 이렇다 할 정도로 읽고 넘어갈 내용이고 칼디의 전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대해서 내용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BC 6, 7세기경 요거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뭐 5에서 4, 5세기경도 있고 5세기경도 있고 이걸 BC로 AD라고 표기할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책자마다 우리나라 책들은 대다수가 뭐 유럽이나 이쪽 책을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한 책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카파 지역에서 염소를 치던 소년 칼디가 붉은색 열매를 먹고 염소들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기 시작하고 그것을 본 칼디가 그 열매를 따서 먹어보니까 본인도 기분이 좋아지고 흥분되어서 요걸 따서 그 마을에 있는 수도성인 이슬람 성녀에게 보여주고 성녀는 여러가지 실험, 이것을 악마의 열매에서 불에 던져버렸죠. 던지니까 타고 고소한 냄새 나니까 요걸 다시 갈아서 음료로 만들어서 커피를 내려서 만들어서 이슬람 성녀들의 밤 기도를 위해서 사용하였다. 여기 각성작용이죠. 각성작용이고 요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약간 BC 6, 7세기 경연을 했을 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이겁니다. 실제 내용상에서 보통 수도성이라고 보통 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그리스도 교였습니다. 그리스도 교였기 때문에 이 수도성이 이슬람 성령인지 그냥 그리스도교의 수도성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 그냥 책자에서는 이슬람 성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성이나 이슬람 성리 표기되어 있어서 그대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요걸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페이지는 넘기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칼디의 전설 페이지는 없으나 교과서는 없으나 요거 에티오피아에서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동화책인데 그 책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칼디와 춤추는 염소들이라는 책이고 요거는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나오는 동화책이고 에티오피아에 직접 제작됐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예, 멀고 먼 아주 먼 옛날 에티오피아 서쪽 카파 지역에 멀리 떨어진 조그만 마을에 용감한 칼디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에티오피아고 요게 카파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는 예멘일 겁니다. 나중에 오마르의 전선할 때 나오는 예멘 지역이고
여기가 목항입니다. 목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 칼디는 그의 가족을 도우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매우 강직한 소년이었습니다. 또한 칼디는 몽상가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칼디는 수탉이 울기 훨씬 전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부모님을 위해 마당을 쓸고 장작을 모으고 구불구불한 강에서 물을 길는 등 아주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모든 집안일을 마친 칼디는 집 주변에서 염소를 풀어서 방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염소는 칼디 아버지의 소유였으며 칼디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칼디는 곧 마당에서 방목하던 염소들을 모아서 마을을 가로질러 거칠고 먼지가 많은 가파른 오솔길을 지나 마침내 연녹색 풀과 덤불로 가득 찬 녹색 초원에 다다랐습니다. 염소들이 풀밭에서 풀을 뜯는 동안 칼디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칼디는 들판을 가로질러 멀리 떨어진 아비시니아 고원 너머의 청명한 하늘을 응시하며 풀피리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칼디는 너무 일찍 일어난 탓에 약간 나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꾸벅꾸벅 졸다가 곧 선잠에 들었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칼디는 실눈을 뜬 채 잠이 들었기 때문에 비몽사몽간에 여러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때때로 붉은 루비에 관련된 꿈을 꾸기도 하고 일가족을 이루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꿈은 아버지처럼 매우 현명하고 존경받고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염소들을 가져서 아버지가 그를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칼디가 앉아서 졸고 있을 때 칼디의 인생을 바꿀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던 염소들 중 특이하게 긴 머리털과 긴 뿔을 가진 염소가 갑자기 흥분하여 여기저기로 펄쩍펄쩍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염소가 춤을 추는 같이 보였습니다. 그 염소는 주변을 빙빙 돌며 뿔을 휘감고 장난스럽게 사방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낯설고 놀라워서 칼디는 처음에 무엇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칼디는 자신이 본 것이 정말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고 있었을지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은 확실히 뜨고 있었지만 누가 춤추는 순염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겠는가 라고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비몽사몽간 꿈속에 본 것을 착각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날도 아주 이른 새벽에 칼디는 평상시처럼 일어나 모든 집안일을 하고 아버지의 마당에서 염소를 모았습니다. 늘 그렇듯 그는 염소들을 무리지어 마을을 지나 거칠고 먼지가 많은 가파른 오솔길을 올라 마침내 연녹색 풀과 덤불로 가득 찬 녹색 초원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칼디는 특이하게 긴 특수형과 뿔을 가진 염소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디는 어제 비몽사몽간에 본 것이 혹시나 현실이 아니었나 하여 그 염소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칼디는 그 염소를 보고 또 따라다녔지만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칼디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곧 그의 시선은 들판을 가로질러 멀리 떨어진 아비시니아 고원 너머 맑고 푸른 에티오피아 하늘로 떠돌았습니다. 칼디는 오늘도 매우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약간 졸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곧 칼디는 비몽사몽간 잠이 들었고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칼디는 실눈을 뜬 상태로 선잠을 잤으며 아름다운 하늘에서 붉은색 루비처럼 생긴 반짝이는 별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 후 칼디는 선잠에서 꿈에서 깨어났으며
특이하게 긴 덕수형과 뿔을 가진 염소가 다른 염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염소는 덤불에서 붉은 루비처럼 생긴 반짝이며 빛나는 별처럼 보이는 붉게 익은 열매들을 조금씩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른 염소들도 그 특이한 염소에게 다가갔고 그 염소들 역시 붉게 익은 열매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염소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칼디는 꿈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감았다가 다시 떴다가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아직도 꿈을 꾸고 있었을까? 춤추는 염소떼를 들어본 사람이 있나요? 그가 눈을 다시 비비고 매우 크게 떴을 때 그 모든 것이 꿈이 아니고 현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염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빙빙 돌며 녹색 덤불에 매달린 붉은 빛깔의 열매 사이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칼디는 용감한 젊은이로 두려움이 없어서 그 염소들이 있는 덤불로 향했습니다. 칼디는 직접 붉은색 열매 몇 개 따서 먹었습니다. 그의 혀에는 약간의 쓴맛을 느꼈지만 전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칼디는 약간 신기하고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작은 옥수수 알갱이가 불 위에 터지는 것처럼 툭 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디는 매우 이른 아침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장난기 가득한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는 춤을 추고 싶은 것을 느꼈습니다. 늦은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서 계속 춤을 췄고 춤추는 염소들을 따라 깡충깡충 뛰며 빙빙 돌며 풀피리도 연주했습니다. 녹색 풀밭을 지나 가파르고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서 마을을 지나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춤을 추며 왔습니다. 그날 밤 칼디는 금푸른 아름다운 에티오피아 하늘에 붉게 익은 열매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듯한 밝은 별들 아래 아버지에게 춤추는 염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손을 뻗어 아버지에게 붉은 열매 몇 개를 건네어 드렸습니다. 칼디의 아버지는 붉게 익은 열매를 살살 뜯어 먹어 보았습니다. 서서히 낯설고 놀라운 느낌이 그의 늙고 지친 온몸에 전체에 퍼졌습니다. 칼디의 아버지는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갑자기 젊어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나이가 많았지만 춤을 추고 싶어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붉게 익은 열매들은 칼디와 그의 아버지를 깨어있게 하고 온몸을 에너지로 가득 차게 했기 때문에 루비처럼 붉은 별들 아래 금푸른 아름다운 에티오피아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칼디의 아버지는 매우 늙고 현명했기 때문에 이 붉은 열매들이 칼디의 꿈속 붉은 루비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곧 칼디와 칼디의 아버지는 이 붉은 열매들을 여러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곧 카파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붉은 열매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 열매를 먹은 카파 주민들은 점점 더 활기가 넘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말하고 웃고 춤추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칼디는 아버지의 현명한 조언에 따라 그 붉은 열매에 약간의 비용을 받고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칼디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의 아버지만큼 현명하고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칼디는 곧 자신의 염소 몇 마리를 살 수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조차 그런 칼디를 매우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칼디는 결혼을 했고 그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고
그들은 칼디의 아들을 리틀 칼디라고 불렀습니다. 드디어 칼디가 꿈꾸던 모든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리틀 칼디가 집안일을 도울 나이가 되었을 때쯤 칼디는 아주 이른 새벽에 아들을 깨웠습니다. 그들 부자는 염소들을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마을을 지나 가파른 오솔길을 지나 마침내 연녹색 풀과 덤불로 우거진 들판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풀피리를 불며 들판을 가로질러 멀리 떨어진 공원까지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서 즐겁게 춤추는 염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카파 주민들은 카파붓이라 불리는 붉은 열매를 가지고 예가체프, 하라, 에티오피아 다른 지역으로 가져갔고 커피 열매는 예멘, 중동 다른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동남아시아와 아메리카의 다른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몽상과 칼디가 발견한 붉게 익은 커피 열매의 에너지 넘치는 특성을 처음 발견한 지 수세기 지난 오늘날까지 에티오피아의 카파 지역은 여전히 풍부하고 향기로운 커피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커피가 에티오피아 카파 지역에서 유래되었다고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칼디의 전설에 대한 동화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폈을 때 지역적인 특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왜냐하면 그 예멘 같은 경우에는 재배된 흔적이 있고 이런데 에티오피아는 그냥 산에들에 자연종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원산지라고 보통 보고 있는 내용이고, 그 나라의 전설인 칼디의 전설이 보통 맞다고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오마라의 전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라의 전설. 아라비아의 모카 지역을 커피 팔상지로 하는 기원슬로, 아라비아 이슬람 수피교의 사제이자 의사였던 알리 벤 오마르 샤달리가 죽은 스승의 유언에 따라서 모카에서 수행하던 중 그곳에 역병이 돌자 기도와 의술로 역병을 치료하였습니다. 여기가 에티오피아 지역이고 여기가 예멘이었죠. 아까 여기가 모카항이 되겠습니다. 오마르는 곧 병이 나은 사람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었고, 영주의 딸 또한 그때 역병을 걸렸으며 치유를 하던 중에 영주의 딸과 눈이 맞았다는 등 그를 시기하는 반대파 무리들의 모함을 받아 영주의 딸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오자브 지방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모카 옆에 있는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후 배고픔에 시달리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오락가락하던 오마르는 나뭇가지에 앉아 있던 화려한 깃털의 새가 붉은색 열매를 먹고 노래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운명에 이끌리듯 배고픈 오마르는 새가 먹던 그 붉은 열매를 따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자 신기하게도 피로가 눈녹듯 사라지고 머릿속도 맑아졌으며 기운이 솟아나고 온몸에 활기가 넘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열매는 너무 써서 이를 끓이거나 달여서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오마르는 이 열매가 알라의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모카에서 역병이 유행하여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시 오마르를 찾아와 기도와 치료를 원했고, 오마르는 기도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게 하였고, 모카국 사람들은 역병이 말끔히 나았습니다. 이 소문이 영주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를 추방했던 영주는 오해한 사실을 뉘우치고 죄를 용서하고 그를 성자로 추대하였습니다. 오마라의 소문은 이슬람 전역으로 퍼지고 커피도 함께 전파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오마라의 전설 마치고 지금 4페이지를 했죠.
그 다음에 현재 책에서는 나오지 않는 마호메트 전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호메트, 여기 사진에 계신 분이 마호메트이죠. 마호메트 원어는 무하마드이고 이슬람교를 일으킨 이슬람 교도에서는 최후이고 최대의 예언자입니다. 메카 지역에서 출생하였으며 메디나 지방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도시의 이름 모를 역병이 창궐하고 있을 때 이슬람교의 창시자이자 예언자인 마호멧 역시 역병에 걸려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마호멧은 알라 신께 기도를 드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검은색 음료를 가져다 주었고 대천사 가브리엘은 친히 이 음료를 커피라고 알려주면서 커피나무의 생김새와 커피를 만드는 방법, 커피를 마시는 법뿐만 아니라 커피의 효능까지 친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료로 사람을 치료하고 신도에게 기도 생활을 복돋는데 큰 도움이 됐거라는 말을 남기고 말과 함께 사라집니다. 마호멧은 꿈에서 깨어나자 이 커피를 라는 음료를 찾았고 이 음료를 마신 마호메트는 병상에서 일어나 말에 탄 40명의 장정들을 말에서 떨어뜨리고 40명의 여인과 사랑을 나누었다는 요 내용입니다. 마호멧 전설은 이슬람교가 처음 아라비아 반도에서 퍼져나간 시기와 커피가 같은 지역에서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비슷한 시기로 추정된 것을 생각하면 커피가 이슬람 교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호멧 전설입니다. 기타 총 지금 핵심적인 전설 3가지를 하게 되었고 기타 전설 요거는 최근 들어서 뭐 책자에서 나온 전설인데 뭐 게말레딘의 전설하고 뭐 아라비아 여행자의 전설 뭐 요런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좀 지루했지만 커피의 전설 제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